오늘도 민족문화연구원 신백강 원장님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대로 우리가 흔히 딱 한 줄로 알고 있는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개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의 그 교육 이념이자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홍익인간 정신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경제 개념과 동양 사상의 도덕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익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홍익인간의 의미는 무엇이고 동양 사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홍익인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로 로마의 카이사르 그리고 한 왕조를 세운 유방을 들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 천년 왕정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고 한꼬조 유방은 한족 통치 2000년에 초석을 놓았다. 이것이 토인비가 카이사르와 유방을 가장 위대한 역사상 인물로 꼽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는 국가도 민족도 없습니다. 한꼬조 유방이 2000년 역사에 초석을 놓았다고 하지만 한나라 이후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 한족 정권이 아니잖아요. 동이 정권이죠. 그렇다면 아까 토인비가 한왕조가 2000년을 유지하는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말이 아니죠. 고조선은 하은주 3대로부터 춘추 전국시대 진안시대까지 2000년을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내란이나 외란 없이 2000년을 유지한 그런 민족이나 정권은 세계 역사상의 고조선이 유일합니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상에 강대한 나라였다고 하지만 그 국력은 한 왕조를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문화 국가였다고 하지만 그 문화는 중원의 문화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달랐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홍산 문화가 그 고조선의 발상지인데 그 홍산 문화가 경제 문화면에서 중원을 앞섰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자욕거 구이라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논어에 실려 있습니다.
공자가 가서 살고 싶어한 군자의 나라 고조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한족 문화의 아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을 잘라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 의복, 모든 문화를 중국의 뿌리를 갖다 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해경에서 말한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던 요서조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압록강 이남 한반도에 뿌리를 둔 반도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 고조선은 긍지와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한족에게 있어서는 당나라, 명나라가 다 한족 정권이지만 제일 위대한 나라가 한왕조입니다. 그래서 당족, 명족 하지 않고 한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족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한족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고조선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고조선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더 위대했던 나라가 고조선이고 우리의 뿌리가 고조선이고 우리의 고향이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안정된 사회와 안정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진왕조를 세웠습니다만 정권을 유지한 기간은 14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세 차례나 정벌 했던 수나라는 37년 동안 왕조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이 혼란할 때에는 불과 몇십 년 왕조를 유지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족 왕조를 대표하는 나라가 한당, 한나라, 당나라인데 당나라는 29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어요. 30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20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는 990년입니다. 992년입니다. 고구려는 705년입니다. 백제는 678년입니다. 고려는 475년입니다. 조선은 519년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600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평화를 사랑하는 안정된 국가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동방의 단군이 중국의 당요, 연임금과 같이 건국을 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연임금 이후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23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변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7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훌륭한 국조의 홍익인간 이념이 바로 이와 같은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상이기에 그렇게 위대하냐?
홍익인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동양사상과 대비를 하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먼저 동양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동양사상 그러면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를 동양사상이라고 합니다. 동양사상은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류십가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류십가라는 것은 유묵도 법명, 유교, 묵가, 도가, 법가, 명가, 그리고 여기에 음양가, 종영가, 농가, 잡가, 이게 구류예요. 여기에다가 소설가를 보태면 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지배한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사상 하면 유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이 삼교 사상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이들이 뭘 인간들에게 전하려고 했느냐?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도교 사상은 업슬무하류, 무의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소위 말하면 무의자연 사상이에요. 그 무의란 말은 거기서 유란 말은 인위적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뭘 자꾸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도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게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자는 법령 자창에 법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둑은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또 민다 이기의 국가 자혼이라 이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는 더 혼란에 빠진다. 어떻게 보면 문명을 거부하고 기계화를 반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유자적하게 살자.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세속적인 부귀 공명 이거 몇 푼어치 안 되는 거다. 그걸 위해서 맨날 싸우고 아등바등하고 그럴 거 아니다. 이거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은 사상입니다. 불교는 요약하면 사랑자, 슬퍼할 비, 자비 두 글자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란 말은 발고열악의 뜻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즐거움을 부여해준다.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소극적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즐거움을 준다. 이게 자비 사상입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인입니다. 도교의 핵심 사상이 무이고 불교의 핵심 사상이 자비고 유교의 핵심 사상이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가 주장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뭘 인이라고 하느냐? 중국에 주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생선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그 생선을 이제 솥에다가 끓였는데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배 부분만 활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배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그 생선 알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이 불을 밑에서 떼오니까 자기 몸은 머리와 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더라도 최소한 알이 있는 부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이 마음이 사랑입니다. 이게 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불도라고 말하지 않고 유불선이라고 말합니다. 최치원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신라 때 학자가 있었는데 국유 현묘지도 하니 왈풍류라.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 도를 풍류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도교 이전에 풍류도라고 하는 토착 사상이 있었어요. 이 풍류도가 우리의 고유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 평양을 일컬어서 선인 왕검지택이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 평양은 선인, 단군 왕검에 살던 곳이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단군은 유교도 도교도 아닌 선인이었단 말이야. 그 선도가 바로 풍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인 사상, 선교 사상이라고 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이 말은 삼국유사라는 책에 이제 우리 환웅과 단군의 건국 이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에서 홍은 넓을 홍자고 익은 이익이란 익자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동양사상과 홍익인간이 다른 점은 부처의 자비, 공자의 인은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조 단군은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롭게 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홍익인간 정신 가운데에는 이게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인과 같은 이런 사랑의 정신은 결여되어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누릴 때 악이 되지 이웃과 더불어 널리 함께 누리면 이게 자비고 이게 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를 유지하는 두 축이 경제와 도덕입니다. 이 경제와 도덕 중에 어느 한 축만 가지고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주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경제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동물,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는 가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도덕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후나 이게 두 기둥인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해거든요.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져서 이로운 쪽으로 나가는 것이 경제 논리예요. 도덕이란 뭐냐? 시비,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제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자면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내가 이문을 내자면 이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항상 손해만 보고 살 수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이해와 시비를 조절하느냐?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과제고 사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조선조 때 이율곡 선생 같은 분은 이 시비와 이해를 조화시켜서 도덕과 경제가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현실 사회에서 딱 이렇게 이념화시켜서 재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는 경제 논리는 강하지만 도덕에 대한 관념이 빈약합니다.
또 동양의 부처의 자비나 공자의 인, 이 동양 사상은 도덕 논리는 강하지만 경제 논리가 빈약합니다. 동양 사상의 최대 결함이 경제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최대 결함이 이해만 따져가지고 부자 형제, 부부 이해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도덕 개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이해 중심의 경제 논리와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시비 중심의 도덕 논리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이익을 추구하되 그것을 널리 이웃과 함께 공유하라. 이게 홍익인간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위대한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보통 500~600년씩 갔던 것도 서로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삶을 행복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때 막스에 의해서 유학과 공자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 이후에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천안문 광장에 요즘은 공자의 동상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혹자는 공자하고 막스가 싸우다가 그 둘이 싸움에서 공자가 이겼다,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 세계를 이끌어온 유학은 과연 오늘의 시대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순자는 중국의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장자는, 도교의 장자는 하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의 중요한 것만 알고 현실 세계의 인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자연주의에 편향되고 인생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은 것이죠. 불교는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선량한 사람입니다. 선량하면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집도 가난하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 못하고 부부도 어떻게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 만나서 불행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선하게 살았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세상은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렇게 돌고 돈다,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선한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난 세상에서, 전생에서 그 사람이 복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응보를 지금 받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그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결과는 내생에 가서 좋은 응보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유심, 이 세상, 사회, 정치, 경제 이거보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유심, 그러니까 유심주의적인 해탈 세계, 해탈.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로 보고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현실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도교나 불교에 비해서 현실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입니다. 그러나 맹자가 양해왕하고 처음 만났는데 양해왕이 그때 전국시대니까 부국강병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불원천리하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익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의 답이 그거예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시오.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이익과 인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익도 중요하지만 인의도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시오.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보다는 도덕 편향적이라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는 이윤 창출을 최고 목적으로 하는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상업 자본주의. 그래서 상업 자본주의를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치닫는 고장난 기관차에 비유하는 그런 서양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파멸을 향해서 갈 뿐이라 이거죠. 탐욕으로 가득 찬 포악한 인간에게 총이나 칼을 쥐어준다면 그게 문명의 이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흉기로 변할 확률이 더 높죠. 우리는 지금 원자무기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국가는 자기 국가만 위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공멸의 길로 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현대 상업 자본주의의 새로운 출로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국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의미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익을 추구하되 그것을 자기 혼자 즐기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 정신을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도덕과 경제, 인의와 이익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홍익
자본주의. 이것이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생발전, 공생경제 이론을 폈는데 그것이 무슨 서양 선진 국가에 가서 그 이론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런 공생의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국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 잘 발전시켜서 홍익 자본주의로 나간다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금과 같은 탐욕 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오늘의 시대에 인류의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익인간 정신, 우리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양사상의 그 도덕 편향적인 그 사상과 또 현대 자본주의의 물질 편향적인 그 사상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것이 홍익인간 사상이고 그 사상이 앞으로 새롭게 조명이 돼서 한국 사상뿐만 아니라 세계 사상으로서 거듭날 그런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점이자 또 역사의 출발점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백강 원장님과 함께한 TV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